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2021년 9월 10일 오후 10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에이다 소식이네요. 에이다 스테이킹 주소수 3개월 동안 35% 증가. 네, 에이다 같은 경우도 POS 코인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에이다를 예치를 해놓으면 그 예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35%나 그 주소 수가 늘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요거서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스테이킹 수량이 중요한 거지 스테이킹 주소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스테이킹 수가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사에서는 스테이킹 수량이 아니라 주소 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조만간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항상 뉴스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뉴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개미들을 낚는 뉴스들이 있어요. 이제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형적인 그런 뉴스거든요. 스테이킹 주소수가 늘은 거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는 거죠? 9월 10일 이틀 남았네요. 이틀 뒤에 에이다는요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 호재에 대한 것이 모두 다 반영이 돼버린 겁니다. 네, 아무튼 에이다 조심하시고, 이거 조금 전에 또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FTX 창업자 찰리 먼거, 리온 쿠퍼맨, 허워드 막스 합친 것보다 부자. FTX 창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바이든 선거 캠프를 할 때 전체 후원 금액 중에 두 번째로 큰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FTX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뭐 FTX 창업자가 엄청나게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코인베이스도 조만간 FTX가 이길 거다, 잡아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도요, 바로 자금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현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아마 뒷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FTX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목해라. 그리고 FTS는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FTX에 상장된 코인들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FTX에 어떤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01개에서 1개의 이더리움 보유 월렛이 올 들어 620만 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면서 아까 전에 에이다 스테이킹 주소가 늘어난 거랑 요거랑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왜 그러면 이더리움 월렛이 늘어났다는 거는요. 지금 이더리움이 1개 이상이 된다면 한 400만 원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게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1 이더리움 이상을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래소가 아니라 나는 개인 지갑에 이더리움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1번 눌러보시기 바래요. 아마 생각보다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620만 개나 늘어났다는 것은 저거는요 현재 아무래도 이 저수도 국가, 뭐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나온 현상일 수도 있고요. 현재 디파이라든지 NFT가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NFT랑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에 일정 수량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수량 증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NFT나 디파이 영향, 그리고 동남아나 남미 쪽이라든지 저소득 국가 중에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1번 누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지금 한 4,000명이 넘거든요. 4,0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0명 정도 누르신 것 같은데요. 많은 거 아닙니다. 네, 계속 다음 뉴스 볼게요. NBA 레전드 샤킬 오닐, 암호화폐 투자 이해할 수 없다. 뭐 제 세대에 있으신 분들은 뭐 샤킬 오닐이 누군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올란도 매직에 있었던 대표적인 센터였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파트너십 또는 홍보를 하자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한테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런다고 하죠. 그걸 왜 나한테 주냐고. 그리고 내가 왜 당신들에게 필요하냐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정도 여러분 현재 NFT, 분명 NFT 때문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샤키노의 전문 NFT 코인을 만들자. 그럼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 유명인들, 유명 연예인들이 지금 NFT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코인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우리가 코인을 만들 테니까 네가 얼굴마담 해줘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이 여러분 과연 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셰키론이 본인 역시도 얘기를 하잖아요. 암호화폐 투자 이해할 수 없다. 이건 투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접근하는 그런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발행하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그런 NFT 코인들은 조만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소리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에 관해서도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요. 그리고 NFT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항상 조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펀딩 비율이 3일 연속 상승한다는 것은 트레이더들이 단기적인 강세 기대치를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로 진단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단기적으로 반등 또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신탁, SEC 보고 의무 회사 등록. 그레이스케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투자 상품들에 관해서 SEC에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우체국은요, 다음 주부터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국 우체국이 다음 주부터 신원 확인 서비스 이지 아이디를 통해 암호화폐 구매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그 암호화폐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방법이 거래소밖에 없죠.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계좌를 새로 만들고 업비트 계정을 파고 또 들어와서 매수 매도를 누른다는 거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인터넷도 많이 느리고 또 IT가 많이 늦이기 때문에 요즘 ATM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 밖 유럽에도 ATM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길가를 지나가다가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우체국에서 바로 이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시장이 크게 저변이 확대되고요. 실제로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블록체인이 가장 핫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런던입니다. 영국 런던이에요. 영국 런던은 유럽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파이의 현재 가장 큰 중심지이기도 해요. 지금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또 사업가들이 런던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디파이 관련 사업 때문에 그러죠. 2017년도, 18년도에는 한국에 다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한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컨퍼런스가 열리고 그리고 이런 발표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런던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런던에서도 영국에서도 이처럼 발빠르게 이 블록체인 산업이 잘 보급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뭐 될 것이다가 아니라 결국은 언제부터요? 조만간 바로 다음 주부터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제 김프가 많이 끼잖아요. 이건 여담입니다. 예, 김프가 많이 끼게 되면요. 2017년도, 18년도 때 김프가 40%, 심지어는 50%까지 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하는데 해외에서는 5천만 원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5천만 원의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에다가 팔면은 1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요, 예,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예, 비행기 타고 나가요, 실제로요. 예, 5천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면요, 홍콩으로 갑니다. 왜 홍콩으로 가냐면 그때 당시 홍콩에는요, 예, 오프라인 예,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 들고 가가지고 달러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비트코인을 내가 현금 주고 바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럼 5천만 원 들고 가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요. 보내는 거면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인터넷만 되면은 한국으로 보내서 빗썸인 업비트에다가 비트코인을 팝니다. 그럼 나는 분명히 출금할 때 5천만 원을 들고 왔는데 한국에 있는 내 은행에는 갑자기 1억이 찍히는 거예요. 5천만 원 번 거죠. 예, 비행기 표 값 하고도 또 홍콩에 가서 명품 쇼핑을 실컷 하고도 남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때 당시 엄청나게 현금 들고 예, 홍콩 가서 명품 쇼핑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서 파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간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현금 들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게 홍콩밖에 없었어요, 당시. 예, 근데 이제 뭐 영국으로도 갈 수 있고요, 앞으로는요. 예, 김프가 많이 끼면은 예, 영국 가셔서 예, 우체국 가셔가지고 비트코인 산 다음에 한국으로 보내서 팔아가지고 영국에서 예, 축구 보고 오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도 못하고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김프가 뜨거나 역부가 떴을 때 이런 움직임들 예, 이것도 한번 재미있게 볼 수 있으세요. 여담이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보시죠. 네, 알고랜드 재단 3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혁신 펀드 론칭한다고 합니다. 뭐 알고랜드라는 곳에서 예, 디파이 관련 펀드를 유치한다고 하네요. 아직 유치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큰 시장을 뭐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레이스케일 CEO 빠른 비트코인 도입 엘살바도로 비판 중 유일하게 공정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저도 처음 보는 뉴스라서 비트코인 도입률 증가 추세를 생각할 때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같은 신흥시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한 국가가 딱 잡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지정과 관련해 유일하게 공정한 비판은 그것이 빨리 일어났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한 것에 대해서 IMF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요. 예, 기존 기득권 기관들이 이것은 되게 위험한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CEO 같은 경우는 그거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비판을 받을 일이 있다면 너무 빠르게 적용을 한 거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뭐 그 법정화폐, 이 엘살바도르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이득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예, 수익과 수출, 예, 물류 관련 그리고 그 무역 관련해서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환차익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환차익에 대한 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전송했을 때 그 기간, 뭐 입금하는 방법, 송금하는 방법 이런 데서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무역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많은 나라들이 특히 아까도 말하던 것처럼 이 저소득 국가들 쪽에서 그리고 화폐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에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온톨로지 오늘 22시 10시네요. 메타버스 한정판 아바타 NF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출시가 됐겠네요. 온톨로지 오늘 가격이 좀 어땠나요? 올라왔나요? 이런 기사가 났을 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10시에 났다고 하니까 온톨로지가 10시에 어떤 가격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톨로지는 현재 한 4% 빠져 있는데요. 10시에는 올랐나요? 10시?
네, 10시에도 빠졌습니다. 온톨로지 10시에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온톨로지는요, 저런 호재 NFT를 뭐 출시하거나 이런 거 발표가 나와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톨로지 참 아쉬워요. 알리바바, 티몰, 메타버스 선물용 월병, NFT 50개 한정 판매 이런 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NFT 붙이면 뭐든지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거에 다 NFT를 붙이는 겁니다. 월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월병 먹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먹는 거로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걸로 장난치고 있어요.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 거래 우표 거래와 같다. 우표 거래와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표는 여러분 거의 현금과 같아요. 우표를 현금과 같이 거래하는 곳들이 있답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음 뉴스 보시죠. 비자카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요. 내년에는 뭐 월드컵도 있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아무튼 이 중국에서 있게 된 동계올림픽 때 이 비자 카드를 사용을 해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가 좋을까요? 뭐 비자 카드 사용해가지고 환전 안 하고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을 하나 아니면은 그냥 현금 서비스 사용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크레딧 카운트 CEO 주기영이죠, 우리 주기영. 비트코인 거래소 위 전저점 임박. 제가 어저께 했던 거죠, 여러분.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기가 막히게 얘기했던 거. 오늘 낮에 방송에 얘기한 건가요, 제가? 이 친구도 오늘 제 방송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낮 방송 마지막 때 그 크레딧 카운트를 보여주면서 요 차트 똑같이 그려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왜 날 자꾸 따라하는지 몰라요. 내 방송 보나? 기영이님, 주기영님 제 방송 보세요. 오늘 얘기한 거 제가 아까 오늘 난 1시에 방송 답 방송할 때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거죠.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이번 불장이 있던 꼭지점에 있던 자리와 같을 정도로 거래소에 비트코인의 물량이 적다 지금. 그래서 조만간 큰 가격이 펌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 비트코인이요 1억이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물량이 없다니까요.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싶은데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스크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마스크 대라는 기억 안 나세요? 마스크 150, 200원짜리가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까지도 날아가는 거 구경하셨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 시장이 없다.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이 계속 왜 거래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마스크랑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 올라갈 걸 대비해서 사재기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요. 최고 전저점 자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이 검정색 차트는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의미하고요. 밑에 보이는 파란색 차트는 현재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들 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서 많아질 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물량이 계속 빠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은 상승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재밌게도 요 며칠 동안의 움직임은요. 비트코인 물량이 빠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버전스로 말씀드렸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근데 수급은 속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격은 속일 수 있지만 시세는 속일 수 있지만 수급은 속일 수 없습니다. 수급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거 속이는 거다. 그러면 왜 세력들이 지금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속이고 있을까요? 젖전 잡으려고, 개밀 털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 주기영 대표가 오늘 제가 아까 전에 1시인가 2시쯤에 얘기를 한 거를 오늘 6시에 얘기를 했네요. 내 방송 보고 있나 봐요. 항상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 크레드 컨테에서 저 이거 한 달에 12만원짜리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한 달에 12만원짜리인데 이거 12만원짜리거든요 서비스. 근데 지금 무료로 저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주경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네, 후오비에서요. 솔라나 스테이킹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솔라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후오비로 보내셔가지고 후오비에서 스테이킹 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언트 에너지 시스템 어뷰징 이용자 금지 조치. 엑시 인피니티는 여러분 확실하게 한풀 꺾인 느낌이 나요. 아무튼 엑시 인피니티는요 지금 10만원 일단 목표 가격은 찍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만원대 내려오면은 한번 매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한 8만원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르고 블록체인 갤럭시 디지털부터 2,500만 달러 비트코인 담보 대출 받아.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디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디파이는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코인 담보 대출을 받아요. 아르고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채굴업체입니다. 채굴업체. 근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많겠죠. 자기네들이 채굴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채굴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채굴한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면은 지금 가격은 낮다, 나중에 비싸다 팔고 싶어요. 근데 돈 들어갈 때는 있어. 그럼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면요, 그러면 이 디파이 업체에서는 현금을 줍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아서 뭐예요? 또 디파이 관련 채굴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 은행에다 우리 돈을 빌리면은 뭐를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면 뭘 줘야 돼요? 매달 이자를 내죠. 근데 디파이는요 이자가 없습니다. 재밌죠? 돈을 맡겼는데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디파이가 크는 거예요. 그러면 디파이 회사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니까 담보물을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담보물 가지고 이자도 안 받으면 어디서 수익이 나느냐? 그 코인 가지고 스테이킹 돌리는 겁니다. 랜딩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추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본인들이 알아서 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디파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잡고 하는 거면 차라리 그 돈 담보 답을 돈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를 산 다음에 그거를 맡기고 이자 없이 돈을 빌려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재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대규모 이체 8,552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요 바이낸스에서 익명으로 이체됐다. 제가 항상 방송할 때 말씀드리죠. 바이낸스에서 익명으로 왔다. 어느 거래소에서 어디로 익명으로 왔다. 익명이라는 건요 개인 지갑을 익명이라고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대규모의 이더리움이 이체됐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확인을 했죠. 이더리움 역시도 현재 거래소에서 수많은 물량들이 이탈되고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라고요? 바로 사재기. 지금 현재 이더리움 역시도 대량의 물량들이 사재기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위스 금융당국, 스위스 증권거래소 산하 디지털 자산거래소 운영 승인. 스위스에서도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엘뱅크 기사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엘뱅크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건 무시해도 되는 거래소예요. 넘어갑시다. 미국에 있는 유명 가수 제이슨 데룰로 이더리움 104개로 크립토펑크 NFT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NFT. 그럼 이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게 NFT, 이런 게 그냥 그 로고. 이제 자기가 요거 NFT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샀다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또 나오네요. 빗썸으로 2,500 BTC가 입금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빗썸으로 지금 2,500개 비트코인 입금이 됐대. 그 입금이 된 거는 왜 입금된 거야? 팔려고 입금을 했겠지. 이제 떡난 나온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거래소는요, 빗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빗썸에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전체 거래소 입금량을 확인해 봤을 때 입금된 물량보다 출금된 물량이 훨씬 더 크다. 저런 거는요, 세력들이 우리 개미들을 한번 흔들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겁을 주는 기사를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4시쯤에 흔들린 게 있었나요? 비트코인 좀 국내 가격 그렇게 이때 혹시 떨어졌으면은, 그러네요. 이때 떨어졌네요. 온톨로지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4시쯤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봅시다. 정확하게 4시네요, 여러분. 이거 떨어진 게, 이게 떨어진 게 정확하게 4시네요. 정확하게 이 떨어진 게 4시에, 이 4시. 이 4시에 떨어졌는데 이 4시에 국내만 떨어졌거든요. 해외는 4시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김프를 빼려고 하는데, 김프를 빼야 되는데 세력 입장에서는 김프를 빼고 싶은데 김프를 뺄 때 누군가 겁이 나야 되잖아요. 개미들을 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를 흘리는 거죠. 2,500개. 이거 어저께도 2,500개인가 엊그저께도 2,500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2,500개씩 가지고 계속 겁주는 거예요. 2,500개 입금시켰다 그러고 뉴스 딱 띄우는 거죠. 참고로 코인에스는요, 돈 주면 기사 띄워줍니다. 그래서 코인에서 입금한 다음에 기사 딱 띄우고 저때 가격이 떨어지면 숏을 치는 거죠. 숏을 쳐서 먹고 김프를 빼고 도망가는 거죠. 요거 여러분,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4시 정확하게 요 기사가 나오고 떨어졌습니다. 이거 숏치는 세력들이 작업친 겁니다. 해외에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역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죠. 혹시 이런 기사가 떴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순발력 있게 숏을 같이 쳐주던지, 아니면 보통 이렇게 빠진 거는 우리가 가격을 본 것처럼 윗꼬리 달고 위로 쭉 올리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거 확인하다가 반등을 할 때 같이 롱을 쳐서 올라가는 방법, 또는 매수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단타 치는 분들이나 마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짜 하락입니다. 네, 후비 코리아 코인 62종 상장 폐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속으시는 게 있어요. 후비 코리아에 어떤 코인 상폐된데, 어떤 코인 상폐된데, 어떻게 돼 계속 얘기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후비 코리아가 9월 17일 전까지 실명 계좌 발급 못 받으면요, 얘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상폐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들이 없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없어지는 이유가 보면요, 이거예요. 거래 종료 사유는 주별 거래량 및 거래소 내 해당 자산 보유자 수 내부 기준 미달. 쉽게 말해서,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내부 규정 미준수. 홈페이지 및 공식 계정 채널 비활성화. 쉽게 말해서 이 상폐되는 이유 중에는 뭐 재단의 그 코인에 대한 가치 평가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요, 거래소 내 가상자산 보유자 수가 적거나 거래량이 안 나오면 상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후비 코리아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후비 코리아에서 거래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3번 눌러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용을 안 하는데 당연히 거래량이 나올 수도 없고요. 관련 코인들에 관한 보유자 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뭐 후비 코리아에서 거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큰 미국 같은 경우도 결국 코인베이스나 FTX나 이런 거를 한두 개 가지고 다 돌아가는데,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에서 현재 200개, 3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래소들 많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없어지는 게 맞아요. 지금도 뭐 지금 5,300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3번 누르시는 분들이 지금 손에 꼽힐 정도밖에 없잖아요. 참고로 저도 후비 코리아 사용합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엘살바도르 최대 은행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 당연한 거죠. 법정 화폐를 하는데 최대 은행에서 비트코인에 관련 서비스를 안 하면 그것도 웃긴 거죠. 글라스노드 BTC 해시레이트 7월 저점 대비 42% 회복.
이 BTC 해시레이트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 채굴 업체에서 많이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7월 대비 지금 많이 상승을 했다. 지금 그만큼 이 코인에 대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비트코인 하나 캐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원자료 가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코인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네, 미국 마이애미 시장, 미국 차기 대통령은 비트코인 찬성 인사로 뽑아야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이 나오죠. 현재 정치계에서도요, 비트코인은 상당히 핫합니다. 예.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국민들한테 현재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도 억지로라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심지어는 한국 같은 경우도 금융위원장이 바뀌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바뀐 금융위원장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좀 나쁜 얘기 했다가 많은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몰매 맞는 모습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치계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눈치를 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코인베이스 프로 리플 재상장 아니다. 일부 지갑복 감지는 기술적인 문제다. 네, 이 코인베이스 프로에서요, 리플이 다시 지갑이 생성되었다라는 에러가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만간 코인베이스에도 리플이 재상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리플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뭐뭐 좋습니다, 뭐뭐 좋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다 거의 100%그 코인들은요 크게 올랐습니다. 예, 그 코인들은 정말로 크게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리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지갑봇이 감지 기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기술 문제 아닐 거예요. 분명히 감지됐을 겁니다.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왜 테스트 했을 거예요, 얘네들이. 예, 리플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기존의 CTO가 다 팔아먹던 물량들이 다 팔려요. 그게 리플의 그동안의 가장 큰 악재였습니다. 악재 해소가 돼버려요. 악재 해소가 되고 10월 달쯤에 아마 SEC하고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프로라든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의 재상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은요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릅니다. 모든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이에요 다. 그리고 SEC를 통해서 리플이 코인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고 현재 생각하는 사람 다 한 분이라도 계세요? 안 계시죠? 시간 문제다. 결국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해결되는 순간에 리플은요 정말 투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플은 장기적 관점으로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다른 코인들 대비 저점에서 거의 올라가지 못한 코인이 리플입니다. 그리고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요. 재력도 들고 있고, 현재 리플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더리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이 15만원 할 때 리플이 200원이었고 400원이었고요. 리플이 12만원, 이더리움이 12만원, 13만원 할 때 리플이 400원, 500원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00만원 할 때 이더리움, 리플이 500원 했어요. 비트코인이 300원 할 때, 비트코인이 300만원 할 때 리플이 500원 했다고요. 400원, 500원 했다고. 2017년도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지금 몇십 배가 올라갔는데 리플이 두세 배밖에 못 올라갔다라는 거 생각해보면요, 얼마든지 리플은요 투자해보기 괜찮은 코인이 맞습니다. 근데 왜 못했느냐, 재단에서 리플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재단에 있던 투자자들이요 시장에다가 리플 계속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팔아먹어요. 계속 시장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면 던지고 올라가려면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가격이 오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악재가 9월달로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팔던 물량이 거의 다 팔려가지고 이제 팔 물량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전 리플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네, 저스틴스 언트론 15일 중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 BTTC 가동이라고 하네요. 그 레이어 2, 뭐 레이어 1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 코인에 대해서 더 빠르게 해주는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A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코인을 쉽게 말해 위에다가요, 아이템 쓰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뭐 게임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쓰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다든지 방어력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코인에 맞게끔 하나의 아이템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업그레이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인이 들어가서 확장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업데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괜찮습니다. 네, 테라 플랫폼 생태계 지원 이니셔티브 가동. 1.5억 달러 상당의 루나가 락업 해제된다. 루나 코인은요, 아시는 것처럼 테라죠, 테라. 현재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고요. 루나 코인이 한국 코인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개발자 대표도 한국 사람들이에요. 현재 생태계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코인이 락업이 풀린다고 해요. 근데 1.5억 달러 하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것 같잖아요. 근데 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시총이 높은 코인이라서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고로 저는 루나 코인에 투자하지 않아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FTX 창업자 솔라나 가격 급등 과장 광고 영향 아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디파이 관련 다코스 같은 존재죠. 디파이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현재 디파이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디파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솔라나가 현재 이더리움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경쟁 상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솔라나의 현재 상승은 거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지난 7일간 NFT 거래량 최저 가격 하락. NFT 제가 분명히 얘는요 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열풍이에요. 네, 신한금융 세계 골프대회 최초 디지털 자산 NFT. 그러니까 NFT가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요? NFT의 가치는요 희소성에서 발생합니다. 대체 할 수 없는 코인이라는 게 NFT잖아요. 그러면 나만 가지고 있고 NFT 코인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다 NFT를 발행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A라는 분야에서 NFT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요 A, B, C, D 모든 업체에서 다 NFT 코인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가치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분야에서.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흔해지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NFT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FT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익명에서 익명,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프랑스 대표 생제르맹과 파트너십 NFT 출시. NFC는 뭐 지금은 뭐 개나 소나. 블랙록 최고 투자 책임자, 비트코인 큰 폭 상승 가능하다.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 투자 책임자는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글은 나는 위쪽으로 블록성의 큰 변동성 자산을 선호한다며, 다만 비트코인은 금이나 주식 독립성 자산은 되지 못했으며 개인적으로도 투기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뭐 암호화폐를 아직까지는 투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왜 가치평가의 기준이 없잖아요. 가치평가의 기준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투기성 상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스캠 코인들, 잡거래소, 그리고 이런 이 사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 초기 사업자들이 현재 많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인 재단들 역시도 어느 정도 이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재단이 현재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투명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타치를 못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검증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현재 SEC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그 코인 재단들에 대한 상태 파악을 미리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규제라는 거죠. 결국 규제. 코인에 관련된 규제가 만들어지면은 이 코인에 대한 이 가치 평가라든지 이 투자 이 등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 또 암호화폐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 각국 정부들의 규제들은요. 정말로 정상적인 투자 상품으로 이 블록체인이 허가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자면 절대 악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호재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들은 그런 이 규제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 430억 달러, 어제보다는 한 6억 달러 정도 늘었네요. NFT 그레이스케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돈을 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 하락장이라면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자기들의 운용자산을 좀 줄이겠죠. 하지만 운용자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쭉 보고 있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뉴스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뉴스를 제가 한 시간이 저는 짧게 느껴졌는데 무려 45분이나 됐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해드릴 때마다 저는 제 지식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코인 시장을 보는 제 눈이 새롭게 띄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영향을 또 비슷한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좋은 뉴스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